해석과 이야기. 대화 1.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줄까? 무서운 이야기? 난 무서운 이야기 싫은데. 그래도 한번 해봐. 어느 여고생이 늦게까지 공부하느라고 매일 밤 11시쯤 집에 갔어. 그 학생 집이 아파트였거든. 그런데 항상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누군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무서워. 나 안 들을래.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애가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 데리러 와달라고. 그래서 그날은 엄마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 엄마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좋아서 엄마한테 엄마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뭘 했는지 알아? 뭘 했는데?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대화 2. 어느 봄날이었어. 흥분의 집 앞에 제비 한 마리가 집이 떠나갈 듯이 크게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흥부가 가서 봤더니 그 제비 날개 한쪽이 부러져 있는 거야. 마음씨가 착한 흥부는 그 제비를 정성으로 돌보고 날개를 고쳐줬어. 그 제비는 흥부의 정성으로 날개가 씻은 듯이 나았고 여름이 되니까 남쪽으로 날아갔어. 날아갔어? 그게 끝이야? 잘 들어봐봐. 다음해 봄에 그 제비가 다시 찾아온 거야. 그런데 제비가 입에 물고 있던 뭔가를 흥부에게 주었어. 그게 뭐였게? 글쎄, 금? 아니, 그건 바로 박씨였어. 흥부가 그 씨를 땅에 심었더니 씨가 하루 만에 자라서 지붕 위에 큰 박이 열린 거야. 듣고 말하기. 1번. 다음 이야기를 듣고 아래 그림의 순서를 매겨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남자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빌었죠. 그런데 어딘가 그 호랑이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니까 호랑이가 매우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살펴보니 호랑이 목에 커다란 가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남자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고 남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한 남자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자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남자는 너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빌었죠. 그런데 어딘가 그 호랑이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보니까 호랑이가 매우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남자가 살펴보니 호랑이 목에 커다란 가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남자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앞을 가로막고 남자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2번. 다음 이야기를 듣고 아래 그림의 순서를 매겨보세요.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겨울날 남자의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셨어요. 남자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돌봐드렸어요. 남자는 어머니에게 뭐든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드시고 싶은 것 없어요? 제가 뭐든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얘야, 홍시가 너무 먹고 싶구나. 하나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한겨울에 홍시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남자는 너무 안타까워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문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누구인가 하고 나가보았더니 문 앞에 홍시 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남자는 뛸 듯이 기뻤어요.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 궁금해서 둘러보았더니 마당에 호랑이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남자는 몇 년 전 자신이 구해준 호랑이가 생각났어요. 바로 그 호랑이가 남자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지요. 몇 년이 흘렀어요. 어느 겨울날 남자의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셨어요. 남자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돌봐드렸어요. 남자는 어머니에게 뭐든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드시고 싶은 것 없어요? 제가 뭐든지 가져다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얘야, 홍시가 너무 먹고 싶구나. 하나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한겨울에 홍시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남자는 너무 안타까워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문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누구인가 하고 나가보았더니 문 앞에 홍시 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남자는 뛸 듯이 기뻤어요. 누가 가져다 놓았을까 궁금해서 둘러보았더니 마당에 호랑이 발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남자는 몇 년 전 자신이 구해준 호랑이가 생각났어요. 바로 그 호랑이가 남자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지요. 3번.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심청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심청이의 어머니는 심청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심청이의 아버지 신봉사는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어요. 장님인 신봉사가 심청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아주 힘들었지만 신봉사는 온 힘을 다해 심청이를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그래서 심청이는 항상 아버지를 위하는 아주 효심이 깊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봉사는 마을 앞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진 거예요. 신봉사가 물에 빠져 소리를 질렀더니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발견하고 구해줬어요. 스님은 신봉사를 보고서는 쌀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신봉사는 그 이야기를 심청이에게도 했어요. 심청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심청이라는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불쌍하게도 심청이의 어머니는 심청이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심청이의 아버지 신봉사는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었어요. 장님인 신봉사가 심청이를 혼자 키우는 것은 아주 힘들었지만 신봉사는 온 힘을 다해 심청이를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그래서 심청이는 항상 아버지를 위하는 아주 효심이 깊고 착한 아이로 자라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봉사는 마을 앞 다리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진 거예요. 신봉사가 물에 빠져 소리를 질렀더니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발견하고 구해줬어요. 스님은 신봉사를 보고서는 쌀 300석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사라졌어요. 신봉사는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신봉사는 그 이야기를 심청이에게도 했어요. 심청이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